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는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간의 충돌이 영국 매체 더 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소식은 신속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으나 지난 21일 갑자기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과의 만남을 통해 사과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자 손흥민 역시 후배에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입장문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히고 선수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신중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은 오랜 기간 동안 묵인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팀을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 탁구 게이트에서의 선배들에 대한 욕설과 주먹 휘두르기와 같은 행동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일던과 4강전이 다가오면서 막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선배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장의 손가락이 다친 사태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대배처럼 모습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3월 예정된 소집에 대비하여 소중히 여기던 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선배들에게 사과한 사실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트로피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실한 사실은 어떻게든 용서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대표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으며 5천만 국민의 응원을 무시한 이러한 행동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강인을 모델로 채용한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과의 강력한 논쟁 이후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에 따르면 광고주들로부터 상당한 소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켜 광고주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강인은 현재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참여한 광고업체가 여론의 반발을 받고 있어서 통신기업도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T는 이강인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전국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K-팝은 이강인이 290만 파운드에서 450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광고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광고 모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 광고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이강인은 표면적인 사과만을 제시하며 진심이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묵묵부답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도 위기에 놓인 브랜드들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흥민에게 직접 나타나 사과했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축구가 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된 점차적인 약화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표팀 내에는 파벌 여부와 불화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며 정몽규 회장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로서 축구협회가 소집을 제외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3월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중앙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또한 선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소집대에서 예민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로 인해 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따지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여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표팀 내에서 파벌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룹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표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는 팀 내 불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대표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한 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강인의 놀라운 활약뿐만 아니라 아시안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한 번 더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이라는 그 녀석은 모든 팀원들이 그의 강한 성격을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친구이긴 하지만 이강인은 아마도 자기가 강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자만감을 느끼는 것 같다. 손흥민 주장은 당연히 팀을 아끼는 성격으로 항상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이강인은 너무 오만해서 참을 수 없다. 실제로 이강인은 선배들에게 자주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어리다고 생각하여 무시한다. 이 사건은 그의 오만함과 경솔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소집한 이후 내부 상황은 다소 불안정했다. 선수들 사이에는 나이 차이도 있어서 흥민이처럼 형 같은 선배들은 밤낮 없이 연습을 하는 반면
후배들은 그냥 끝내고 나가는 것 같다. 나 자신도 너무 속상하고 더는 팀과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서 대표팀을 떠나볼지도 생각 중이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대화를 목격한 뒤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손흥민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군. 이강인은 정말 고집이 센 놈이다. 이강인은 반성했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가디언이 2023년 세계 최고의 남자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할 때 김민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매년 선정되는 최고 축구선수 100인 중 처음으로 등장하여 37위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비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키다 역시 2023년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언급할 때 김민재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매체는 센터백이 더 이상 수비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은 견고한 수비 외에도 빌드업에 참여해 유동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민재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나폴리에서의 성과와 미넨, 이적 후의 활약 등을 강조했습니다. 발롱도르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로부터 2023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의 이름을 올려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나폴리에서의 뛰어난 공중 능력과 빌드업 기술로 기존의 칼리두 쿨리발리를 뛰어넘었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최종 순위에서는 22위에 올라가며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수비수인 그바르디올과 디아스를 능가하는 결과입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수비의 핵심입니다. 이미 기량은 지난 시즌에도 입증됐습니다. 나폴리에서 합류한 이후 특별한 적응 기간도 없이 바이에른 수비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에 합류해 첫 시즌을 보낸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승 핵심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시즌 총 52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가 1989에서 출식 이후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오르는 걸 도왔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